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1대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구속편인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입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미중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갈등의 주요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 상황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새롭지만 오래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억제시키기 위해 미국 주도 동맹에 한국, 일본, 호주가 들어오도록 사실상 압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임무에서 미국의 선봉대가 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며,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바꿔서 말씀드리면 전쟁 발발 전에 미리 서울이 엄격한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십자포화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한미 안보 관계는 항상 양날의 검 또는 좋았지만 나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국가였고, 덕분에 서울은 워싱턴에 종속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승만을 위대하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한국전 이후 한국은 미국의 관대함에 전적으로 의존 또는 종속되어 있었으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이승만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우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순응하는 종속국이 되지 않을 경우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북한의 서울 점령이 거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안보 관점에서 1953년 10월 1일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거의 하나님의 선물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정확하게는 미국의 인계철선은 휴전선에서 불과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서울이 공격받을 경우 워싱턴이 서울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의 경제력이 급상승하고 냉전 붕괴 이후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전 세계적인 긴장이 완화되었을 때도 한국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미국의 보호국으로 미화되는 것에 만족했으며, 한국 방위의 주요 부분을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잉여금, 즉 추가적인 경제 개발 및 기타 국내 수요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제공한 안보보험 정책에는 대가가 따랐는데요. 2025년 현재까지도 확인되듯이 한국의 안보와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워싱턴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무런 통제권도 없고 영향력도 거의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존의 위험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수면 위로 노출된 바 있으며, 특히 미국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때 더욱 두드러졌었습니다. 의존의 위험성을 부각시킨 대표적인 예 또는 사건을 들어보면, 첫 번째 위험은 빌 클린턴 1기 시절 미국이 초기 단계에 있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증거를 확인한 후 발생했습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은 당시에 존재하던 몇 안 되는 북한 핵시설이라도 제거하기 위해 공습을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다행히도 그러지 않기로 하면서 한반도는 전쟁이라는 시면에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에 미국이 북한 공습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이고 재앙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이 실제로 군사력 사용을 결정할 뻔했었다는 것, 즉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를 벌일 때 발생했으며, 한국의 불안감은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입장을 바꿔
덜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심지어 화해까지 시도하면서 위기가 다시 한번 지났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는 긴장되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워싱턴이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종식시키는데 집착할 경우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2025년 현재 한국인들에게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냉전에서 더 나아가 실제 전쟁의 한가운데 자신들, 즉 한국이 놓일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 기술적으로는 양자동맹이죠. 한미동맹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용 효율적 방어수단으로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025년 현재 워싱턴의 주요 목표가 단순하게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 대한 지역 봉쇄 정책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데 있으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윤석열은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 목표에 문재인 행정부보다 더 협조적이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중국용으로만 자칭 보수 윤석열과 자칭 진보 문재인이 비교되었을 뿐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자칭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 지도자들은 동북아를 벗어나면 그냥 도찐 개찐 50보 100보 그 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하여간 서울이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나 대만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의 반감을 사고 싶어하지 않는 데 반해 두 가지 모두는 워싱턴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된 중국은 북한의 성급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이 의존하는 지렛대, 레버리지이기도 한데요. 한국 정치권 하다못해 역사의 길이 남을 자폭질을 한 윤석열이 마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십자군, 특히 군사적 십자군을 한국이 지지하는 것이 무역과 북한 문제 모두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한 대표적인 해프닝으로 2022년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이 보여준 냉담한 태도가 있는데요. 이는 한국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2025년 현재 한국에게 특히 중요한 국익은 한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적대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베이징으로부터 군사적 반감을 살 경우 한국의 군사시설들은 미군의 이용을 막는다는 예방 조치에 따라 중국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혹시라도 서울이 워싱턴의 명령에 따라 중국과의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한다면 베이징은 전쟁이 임박했을 때 한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만드는 동기 또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난 50여 년간 구축해온 소중한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워싱턴이 중국 목표물에 대한 군사 공격을 위해 한국 내 기지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워싱턴이 한국의 금지 조치를 조금이라도 존중해 줄런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죠. 또한 중국과 관련해 발생하는 한미 간 근본적인 불일치는 한국을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워싱턴의 조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중 전쟁이라는 기회를 포착해 한국에 대한 자체적인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할 경우 2025년 현재 미국에게 2차 한국전에서 북한을 격퇴할 충분한 잔여 전력이 남아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중 전쟁이라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 공군 및 미 해군 부대 대부분은 대만 방어를 위해 한국에서 남쪽으로 1500km 떨어진 곳에 배치될 것이며 일부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남쪽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북태평양에서의 미군 전력은 더 얇아질 것이며
그런 병참적 현실은 한국의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됩니다. 우짜가 보기에 2025년 현재 한국의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방위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중국과의 전쟁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며 진지하고 냉정한 비용 편익 계산을 통해 NO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확장 억제라는 이름으로 억지 포장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2025년 현재 한국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개정되어야 하며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경우 한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북한이나 다른 세력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 독자적인 군사력을 구축하는 긴급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우짜는 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최소한 수년 전에 이런 조치들을 취했어야 했지만 말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더라는 소리가 안 나오길 바래 봅니다. 이상 21대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부속편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